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특 174쪽에 오상원의 유예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문제를 살펴보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 이거 1번 문제는 지금 보더라도 별로 도움은 안 되겠다, 그지?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도 별로 도움 안 되는데 힌트가 되지 않나요? 다음에 여기 흰 눈이 나오네, 얘들아. 흰 눈이 나오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뭐 검붉은피, 햇빛,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소설이야 이게? 자, 4번 문제가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유예는 이제 제목이 유예라는 건데, 유예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유예가 연기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들아. 이자의 유예, 그러면 이자가 내는 날짜가 뒤로 늦춰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이 늦춰졌다. 그러면 유예는 뭔가 연기됐다 이런 얘기지. 뭐가 연기된 거야? 포로로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포로가 되어서 죽는다. 그런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물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탐색한 작품이다. 작가는 소외되고 단절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삶과 죽음 등 실존적 가치에 몰두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자, 우리 주인공인 것 같아, 그지? 주인공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야? 포로가 됐어. 포로가 돼가지고 곧 죽임을 당한다, 사형을 당한다 이런 얘기죠. 극한 상황이 맞지, 얘들아? 소외가 단절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명은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 얘들아. 그걸 실존적 가치라고 그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나 사회 역사적 배경보다는 별로 안 중요하고, 죽음에 임하는 태도 자체, 죽음에 임하는 태도는 사실은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극한 상황에 지켜야 하는 인간적 가치를 드러내고, 타인의 죽음이나 사형집행, 우리 사형집행이라고 하는 게 포로가 되어서 이 인물이 사형을 당하나 봐. 일상적인 여기는 인물을 통해, 그러면 얘들아, 다른 사람을 죽는 거, 사형집행을 일상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들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그지? 좀 선명해졌죠? 그러니까 밥 먹듯이 사용한다 이런 사용수들, 그럼 이 사람은 세모인 것 같아. 그죠? 전쟁 상황의 비정함이라는 거지. 비는 안일비자야. 무슨 비? 안일비. 정은 뭐야? 쌤 귀걸이에 있는 발을 정자가 아니고 초코파이 정자 알지, 얘들아? 뜻정자야, 뜻정자. 그러면 인정이 없다 이런 거죠. 뜻정자, 뜻이 없다, 마음이 없다, 따뜻한 마음이 없다.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소설이 좀 어려운데요.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봅시다. 동무, 총살, 이 두 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박혔다. 그러면 좀 쌀벌한 말이다, 그지? 네. 그리고 우리 동무가 왠지 우리 느낌에는 친구 이런 느낌보다는 북한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그가 나왔습니다. 그게 그 인물입니다. 머릿속에 박혔다. 눈앞이 아찔하다. 그는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일거일동을 살폈다. 그러면 나는 살피고 있는 사람인데, 일거일동은 너네가 알고 있는 한일자야. 하나의 한일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일자지, 얘들아. 그러면 일자를 빼면 뭐가 남니, 얘들아? 거동을 살폈다. 그러면 행동을 살폈다 이 말이야, 알겠니? 머리가 텁수룩하고 야윈 얼굴에 네이바람에 한 청년이, 그러면 그가 있고 청년이 있는 거야. 양손을 등 뒤로 묶인 채, 그러니까 이렇게 묶인 거지, 얘들아. 이렇게 묶인 채 맨발로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러면 그라는 사람을 뭘 하고 있고? 감시가 아니고 관찰하고 있고 한 청년이 있는데, 한 청년이 어떤 상태지, 얘들아? 묶여 있는 상태니까 얘가 지금 포로인 상태인 것 같다, 그제? 포로가 되어서 한국 전쟁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다는 말, 이 북한 말도 써야 되는데,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그 위험으로 봐 대장인가 싶다. 그러면 대장인 사람이 있는 거야. 이 대장인 사람은 왠지 인민군 같지 않아? 네. 인민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야. 이게 청년이 하는 말이야. 청년이 하는 말. 생명체는 도구와 다른 것이요. 그럼 생명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도구는 마이너스. 근데 더 이상 무엇을 말하고 싶겠어?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근데 한 청년이 확실히 포로가 맞죠, 그죠? 네.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다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그러면 이때 호흡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생명체를 말하죠. 인간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기쁘고. 그러면 이 청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들아? 포로가 되었으니까 사형을 당할 것 같지 않냐? 근데 기쁘대. 그러면 이 청년이란 사람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비겁하거나 비굴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당당합니다. 내가 한 게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 그럼 기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도구도 세모였고 기계도 세모가 되겠네요. 하나의 생명체 동그라미, 인간 동그라미, 살아있다는 것. 인간으로 죽어간다는 것. 이것이 한없이 기쁠 뿐입니다. 근데 속마음은 어떨 것 같아? 포로의 마음은. 곧 사형제가 되게 쫄았겠지, 얘들아. 근데 속으로는 되게, 겉으로는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차가운 음성이었다. 졌어. 이거 졌어 하는 건 누가 하는 말이야? 대장이 하는 말이지. 무슨 대장? 인민군 대장. 경멸조. 너네 경멸이 뭐야? 경멸. 아주 뭐 혐오하는 거. 맞아. 혐오하는 거. 경멸. 사전적 뜻이 뭘까? 경멸. 이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건데, 그제? 깔보와 업신여김. 깔보와 업신여김. 한번 좀 적어둘까? 깔보와 업신여김. 깔보와 업신여김. 조소는 뭐야? 업신여김. 조소. 조는 조롱하는 거지, 얘들아. 조롱하여 웃는 거. 맞아. 조롱하여 웃음. 폭소, 미소 이런 말 들어봤죠? 조소가 입술이 어렸다. 그리고 이거 누가 하는 말일 것 같아? 이 두끼를 따라 곧바로 가시오. 청년이야, 대장이야? 대장이 하는 말이겠지? 이 두끼를 따라 곧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하는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 두끼를 따라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걸어가라고 그랬고 뭐 할 것 같아? 죽일 것 같아, 그지? 뭘로 죽일 것 같아? 총으로. 피해자는 돌아섰다. 그럼 피해자라는 사람이 누굴까, 얘들아? 청년이겠지? 청년은 돌아섰다.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하다. 나 같으면 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어머니 이럴 것 같은데. 뒤에서 두 놈이 총을 쥐었다. 그러니까 착착착 하는 거 이제 쥐었다. 그러면 이 두 놈은 인민군이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지? 총 쏴서 사람 죽이는 사람. 사형수가 되는 거지. 사형수. 너네 왜 한 사람이 안 쏘고 두 사람이 쏘는 줄 알아? 혹시라도. 그 사람 죽이고 나면 사실 좀 깨름직하잖아, 얘들아. 그 마음 심적 부담감을 나누기 위해서래. 그래서 보통 5사람씩 이렇게 서가지고 쐈는데 어느 총알에 맞아서 죽었는지 모르잖아. 그럼 내가 죽였다 그러면 막 밤에 꿈에 나타나고 이럴 거 아니야. 막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씨 뭐 목 조르면서 네가 날 죽였지 이럴까봐 좀 죄책감 같은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쏜다고 하더라고요. 바야흐로 불길을 뿜는 총구는 뭐예요? 총구. 총의 입구제, 얘들아. 등 뒤로 받으며 조금도 주저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당당하다는 얘기지. 피해자는, 청년은 눈길을 맨발로. 그러면 계절을 알 수가 있죠. 겨울이죠. 맨발로. 그러면 이 포로를 갖다가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게 만들지, 그제? 그리고 이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이때 그는 누굽니까? 청년, 피해자죠. 무참히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그라는 사람은 이때 처음에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알겠니? 관찰하고 있는 사람. 곧바로 정면에 눈 준 채 조금 더 흩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걸음걸이. 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맨 처음에 관찰하고 있던 사람이잖아, 얘들아.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만 같았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처음에 그라는 사람 있잖아, 얘들아. 수색대거든. 근데 이제 북한에 침투했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제 낙오가 되어서 선임하사하고 두 사람만 남게 된 거야. 선임하사가 아마 죽었나 그럴 거야, 아마. 혼자 남았는데 소대장이 그래요. 근데 우연히 내려오다가 한 청년이, 국군이 포로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야, 알겠니? 근데 그가 이 청년을 보면서
마치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순간 그는 니네 같으면 이때 몰래 도망가겠냐 아니면 여기 총 막 쏘겠냐? 도망가지 않겠냐 얘들아? 그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순간 그는 총을 꽉 움켜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 이건 비겁한 수단이자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지금 피살당하러 가고 있는 것이다. 쏴야 한다. 문장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졸라 짧지 않느냐 얘들아?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이렇게 짧지 얘들아? 짧을 때 간결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체? 간결체, 짧은 거. 간결, 긴 걸 만연체라고 해요. 사수를 겨누었다. 이 사수가 아까 인민군 2명 있지 얘들아? 사형수라고 했던 숨지기는 순간 이미 그의 총구에서 빗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왔다. 쓰러진다. 그럼 이거는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현재형이지 얘들아? 현재형. 그러니까 현재형을 쓰면 굉장히 현실감이 생기겠죠. 분명 2놈이 쓰러졌다. 그럼 땅땅해서 2명 다 맞춘 거지. 야, 그 얘 월미도 가서 풍선 쏘면 좀 되게 잘할 것 같다, 그지? 그럼 다음 연달아 쏘았다. 탕탕탕탕탕. 일순간 지나자 응수가 왔다. 응수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탕탕탕탕 쏘니까 그에 대한 대응하는 사격이 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탕탕탕 하니까 걔네들이 죽고 가만히 있겠냐? 어떤 미친 새끼가 하면서 쏘겠지? 그다음에 이마에선 줄곧 땀이, 피가 아닙니다. 땀이 흐른다. 왜 긴장했지? 눈앞이 돈다. 현재형, 과거형. 현재형. 그다음에 이거 간결체야, 만연체야? 간결체. 전신의 근육이 개머리판. 개머리판 하면 총 있잖아, 총. 총에 그 견착하잖아. 이렇게 어깨에다 걸칠 때 여기 개머리판에 개머리처럼 닮았다고 그래. 그러면 탕 치면은, 탕 쏘면은 개머리판이 진동이 반동으로 온다고 알겠니? 총을 앞으로 나가니까 얘는 뒤로 밀리겠지. 어깨에 딱 견줍니다. 그 개머리판의 진동이 약동한다. 뛰어서 움직인다. 의식이 자주 흐린다. 지금 혼미한 상태야. 몸도 피곤하고. 그는 푹 고개를 묶고 쓰러졌다. 위기 일발. 다시 겨눈다. 또 어깨 위에 급격한 진동이 지나간다. 다 자꾸 흩어지는 의식. 놈들의 사격이 뚝 그쳤다. 적은 앞, 뒤,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흩어져서 육박하여 오고 있다. 한 사람밖에 없잖아, 그가. 인민군은 졸라 많고. 의식을 잃은 난사. 의식을 잃고 막 비몽사몽간에 무의식 중에 총을 막 쏜 거죠.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푹 쓰러졌다. 의식이 깜빡 사라진다. 그럼 이게 기절한 거지. 갓 지나간 격렬한 총소리에 여음, 남은 소리가 귓가에 감돈다. 그러니까 총쏘고 나면 귀에 엥 하면서 총소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어느 한 구석이 쿡쿡 찌르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피겠지, 얘들아? 소리가 난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머리를 쾅 하고 내리친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기절했죠? 바른편 팔 위에, 바른편이 뭡니까? 오른쪽 팔 위에 격렬한 통증이 일어난다. 그는 간신히 오른쪽에 통증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왼손 손으로 오른손 팔을 엎드러 더듬었다. 그랬더니 손끝에 오는 감촉이 끈적끈적하다. 손을 떼었다. 눈앞에 다가갔다. 그 손끝에 손가락 사이에 검붉은 피가 한푹 젖어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총을 맞은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 그도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가 사수에 의해서, 사소간이고 사수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는 장면이잖아요. 사형 집행. 그래서 그가 관찰하고 있다가 여기에 총을 쏜 거죠. 그지? 근데 여기는 인민군이고 여러 명이고 얘는 혼자밖에 없잖아. 얘는 국군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총 맞고 얘도 포로가 된 거지. 이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청년은 이 사수 구했지만 결국 인민군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을 것 같아. 근데 그도 포로가 됐으니까 얘도 사형을 당하지 않겠냐는 거야. 알겠니? 볼게요.
페이지 넘겨서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먼지와 거미줄이 뽀얀히 늘어선 찢어진 천장 구멍으로 간다. 방 안이다. 방 안에 눕혀져 있는 것이다. 이따금 흰 눈을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떠온다. 점점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그의 의식도 희미해진다. 그 후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뭐라고 결정됐을 것 같아요? 사형이 됐겠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말하죠. 죽음.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계속 간결체와 현재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다. 온몸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그러면 몸이 아프면 청각 같은 게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거잖아, 얘들아. 말소리도 이제 시간이 되었나 보다. 사형 집행 시간.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고 급기 어둠을 헤치고 흘러 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그러니까 이 지하실 같아, 얘들아.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이 없다. 어쩐 일일까? 몽롱한 의식을 차고 따신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다가오는 정확한. 그는 몸을 일으키며 애썼다. 여기 말줄임표가 되게 많습니다. 고개를 들었다. 이거를 우리 자동기술법 의식의 흐름이라고 들어봤니? 의식의 흐름, 이상소설에 나오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 그래. 생각을 이렇게 막 나열하는 겁니다. 인과관계 없이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 들어온다. 사닥다리다. 너네 깜깜한 속에 있다가 빛이 들어오면 굉장히 눈부시지, 얘들아. 그런. 너네 불 끄고 있는데 엄마 갑자기 밖에서 문을 열고 불을 켜면 막 눈부시잖아, 얘들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닥다리니까 아마 지하실에서 아마 사형 집행 당하러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민군이겠지? 벌써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독촉하고 있었다. 너네 긴장 타고 있네, 얘들아.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떨까? 자포자기할 것 같아. 근데 이분은 끝까지 당당하려고 애를 써요. 멋있는 사람 같아, 그제?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욕할 수 있어요. 괜히 나대다가 지도 뒤진다, 그제? 오지랖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멋있는 사람입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고여 짚으며 기어올랐다. 무릎으로 사닥다리를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층이 되겠지, 얘들아?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소나기가, 그러니까 힘이 세잖아, 얘들아. 그러면 전쟁에 아주 익숙한 군인의 손, 그다음에 밥 잘 먹고 힘 있는 사람의 손이지. 인민군의 손이 뒷덜미를 여기 잡았지, 얘들아? 잡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속을, 밖으로 나오니까 실내가 아니고 밖이었죠. 눈속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정확한 걸음을 옮겨야 한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한 자세죠.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다. 이거 한번 나온 적 있죠, 여러분? 받아들이집니다, 그죠?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내줘야 한다. 그는 우리 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죠? 우리 독자는 그의 마음 심리에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나가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어. 이거 몇 인칭? 3인칭이 되겠죠. 3인칭은 서술자가 누구라 했어요? 작가다. 작가는 작품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 그리고 이 그의 마음이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그의 마음 나와 있죠. 이제 끝나는 것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무슨 시점이 되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 요거 쓴 거 뭐예요? 3인칭이다. 서술자가 작가다. 작품 밖에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됐습니까? 읽기가 되게 힘드네, 이게. 사람 죽는 거라서.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명령이 뒤에 이거 사용이 알겠니? 눈이 한박 쌓인 흰 두기다. 이 두길 몇 사람이나 이 두길을 걸었을 거냐? 그럼 내 앞에 많은 국군 포로가 이 두길을 걸어갔고 사형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거지.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요거 누가 하는 말? 아까 대장이 했던 말이지 얘들아. 근데 아까 했던 멘트랑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거의 준비된 멘트 같아, 그제? 그러니까 거의 녹음해서 틀어주는 식이야.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다는 길이니 유감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겠지?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사수 준비. 그러면 이렇게 딱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해가지고 총 딱 들고 촥 하겠지? 그리고 그라는 사람 아마 눈 이렇게 보통 가려져 있지 않나? 네.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에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이거 계속 반복되네요, 그죠? 네.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비굴하지 않게, 비겁하지 않게. 끝나는 1초, 1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막 나 같으면 오줌 싸고 막 울고 막 살려주세요. 김일성 만세 막 이랬을 것 같아. 그지? 와.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막 이렇게 막 질질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스텝을 밟는 거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적분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연발이 뭐야? 계속 나오는 거지. 발사되는 거지. 그냥 탕탕탕탕 여러 발. 심장이 딱 맞으면 죽겠죠. 마치 외부의 세계의 자붕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얘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사수들이 잡담을 하는 거겠지 얘들아.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 허리에서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흰 눈이 회색 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눈 감고 있는 것 같지 않냐?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아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가 앞에 있을 때 아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했고 이제는 끝난 것이다니까 이제 끝났죠. 놈들은 이 인민군들이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갈 테이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배를 말아 피우고 기재기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져 갔다. 흰 눈 위다. 햇빛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하고 그는 죽은 거겠죠. 그러면 아까 맨 마지막 인민군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방 안에 들어가 총을 거꾸로 메고 들어와서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잡담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남의 죽음에 대해서 둔감한 그 전쟁의 비정성 이걸 드러내는 거지 얘들아. 근데 오상원의 유예라는 작품이 이제 포로가 되었잖아 얘들아. 그리고 사형 집행이 살짝 연기되는 순간이 있거든. 고동관 과거 회상을 왔다 갔다 해서 제목을 유예라고 잡은 거고. 우리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말줄이표가 아까 되게 많았었죠 그죠? 근데 내적 갈등은 쏠까 말까 도망갈까 말까 이런 거 갈등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형이 있었잖아 얘들아. 근데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감 같은 거 드러나죠. 2번 정답은 어떨까요? 네. 그죠? 그리고 3번에 어이없는 말이 있어. 여기 뭐지? 해악인데 해악은 웃기다, 우습다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요거 이렇게 X 하면 되겠지, 얘들아. 예, 다음에 4번 이야기 밖에 서술자 맞죠? 근데 외양만 묘사합니까? 마음까지 얘기합니까? 심리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외양만은 아닙니다. 심리까지.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알려진 공자맹자가 언급됐습니까? 무슨 성현은 성인과 현인의 준말입니다. 자, 틀렸고. A, B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A가 뭐냐면 앞에 그 청년이 그 사형당할 때 있잖아, 얘들아. 네. 그러니까 내가 총을 쏘죠. 네. B는 자기가 사형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A 때문에 B가 일어났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 흰눈 한번 볼까, 얘들아? 흰눈. 색채 이미지 맞죠? 네. 그러면 하얀색이잖아, 얘들아? 네. 그러면 검붉은 피부와 색채 대비가 되지, 얘들아? 네. 그럼 비극적이다. 괜찮아요? 네. 피는 되게 비정하고 눈은 순수하고. 계절적 배경 겨울 맞죠? 네. 그럼 햇빛과의 촉각적 대비. 눈은 차갑고 햇빛은 따뜻하니까. 네. 되겠죠? 그다음에 3번 눈앞에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인물이 처해 있는 비정한 현실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시대적 상황을 암시한다. 여러분 흰 눈을 통해서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알 수가 있어. 흰 눈만 가지고 이게 300만 년 전인지 아니면 중세시대인지 아니면 어젠지 모르죠. 정답 4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한 개의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자기를 잊어서 안 된다는 것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실존적 가치를 드러낸다.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의 싸움을 피하는 것을 비겁하고 생각하면서 눈을 걸어가고 있는 이는 그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 죽음과 관련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가치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 청년이 피해자니까 내가 이 싸움을 피하는 건 비겁해. 그래서 끝까지 내가 그 용기를 내는 거잖아.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나다 결정되었다 같은 소설을 통해 라고 했잖아. 네. 근데 여러분 요게 그 이후에 몇 번이 신문이 지나다 모든 게 결정되었다. 요게 2개 문장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상세한 과정입니까? 아니요. 압축하지 않았니, 얘들아? 네. 그래서 상세한 과정은 아니죠. 네. 이해되죠? 정답 3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설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